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T팜 주주님들. 이 ST팜 같은 경우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성은 어마무시하게 커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는 앞으로 더 기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봤어요. 이 RNA와 이 mRNA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ST팜의 목표와 앞으로의 가치가 왜 더 기해지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현재 이 마지막으로 에스티팜의 차트 내용을 보면서 현재 수급은 어떤지,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에스티팜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로, 이 RNA 같은 경우 이제 간접 기소로 DNA로부터 복사된 이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DNA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손상이 되면, 상처가 나게 되면 회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DNA를 복제를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mRNA, 이 RNA를 생성하여서 이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이 RNA 치료제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개화 시기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암이나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다할 경우에 좀 발생합니다. 즉, 이 RNA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이 유전자 있죠.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많이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백질이 없어서 메말라는 이런 형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유전자의 발현에 딱 붙어가지고 이 단백질을 조절하거나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런 치료제다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세대 저분화 화합물 치료제, 그리고 2세대 항체 치료제 한계를 더 큰 폭으로 뛰어넘는 이 3세대 치료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단백질 합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하는 이 RNA를 직접 표적을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이, 보시면 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 유전자와 결합을 해서 특정 단백질의 이 생산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만 알게 된다면, 이 유전자 부분만 알면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RNA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즉, 차세대 이 치료제로서 현재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본 내용에서 이 mRNA가 있었잖아요. 이 mRNA는 또 다릅니다. 이 세포 내에 유전 정보의 전달자로서 DNA에 담긴 이 유전 정보를 이 RNA 합성 과정을 통해서 다시 RNA에게 전달을 하고, 이 중 리보솜으로 이동을 하면서 단백질 합성 과정에 필요한 이 유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이 RNA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NA의 유전 정보를 빨아들여서 갖고 와서 이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계인 이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즉, 이 징검다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징검다리, 즉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포 내에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는데요. 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이 명령 코드를 세포에게 제공한다. 즉, 머리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령 코드를 딱 쥐어 짜주는 이런 굉장히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포 자체가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여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다. 무엇보다 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유전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감염병을 대응하기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RNA와 이 mRN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티팜이 이 RNA와 mRNA가 활동하게 해주는 이 올리고뉴크타이드,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티팜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현재 개발 시기인 만큼 아직 좀 부각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 올리고 API 제조에 있어서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인 기업입니다. 좀 아직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RNA 치료제 시장의 개화를 예측을 하고
20세기부터 보시는 것처럼 20세기부터 이 모노머 종합 기술을 바탕으로 이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 API 생산에 성공을 하여서 이 진입 장벽을 서서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었고, 지난 시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올리고 API를 준비한 것처럼 이 mRNA 이 치료제의 원료 생산을 시작하면서 이 무너지지 않을 치료제를 공급할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아직 상용화되긴 어느 정도 상용화를 됐지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현재 무한한 공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 ST팜의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 올리고타이드를 개발하면서 서서히 실적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뉴클레오타이드, 아미타이드,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즉 RNA 치료제를 마지막으로 또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 다양한 이 빅파마 기업들이 과연 이 RNA 치료제를 사용할까?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왜냐, 이 차세대 신약인데 사람들이 이런 뭐 기업들이 이런 수요가 있어야 이 ST팜이 만드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올리고 API는 수요 강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용량인데 이 사용량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1%로 무한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즉 이 API 수요가 평균적으로 1년마다 2.7톤씩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3년 내로 3상을 마친 뒤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이 RNA 치료제가 벌써 10개 이상이며, 지난 2년간 이 RNA 치료제 중 임상 파이프라인을 현재 준비 중인 게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즉 258개가 증가한 예정인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RNA 이 치료제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서서히 개화가 시작되는 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T팜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T팜이 글로벌 3위 올리고 API를 현재 갖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케파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본의 니토덴코, 그리고 미국의 에질런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T팜 같은 경우 올해 이 공장을 구축하면서 서서히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이 ST팜이 2025년에는 그리고 이 니토덴코와 이 비슷한 수치를 갖고 있다가 2025년 이후로 2026년에는 더 큰 폭으로 공급하지 않을까, 현재 이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수요를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2027년부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늘어나는 이 수요량을 감당하려면 이 3사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무려 2조 3조나 됩니다. 2.3조, 2조 3천억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의 우수성을 아니까 이 수요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 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약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실적 부분 개선이 되고 기업 가치도 더 상향이 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성이 증거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 ST팜 올해는 힘들더라도 앞으로 좀 지속적인 이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보신다면 이 ST팜 같은 경우 이제 미중 갈등의 수혜를 이제 받았죠.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또 ST팜이 CDMO 기업으로서 이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는 기업인 만큼 이 미중 갈등 수혜에 있어서 이 ST팜이 어느 정도 미국의 수주를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혈액암 치료제 이 제논이 FDA 승인을 예상을 하면서 ST팜이 이 하반기에 이 상업화 물량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실적 부분
제가 수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실적 부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미국의 수주를 받았는지. 즉, 이 재료성은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이 ST팜이 주가가 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려면 이 제논의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을 예상한다고 했지 아직 승인된 게 아니에요. 예, 제논 같은 경우 ST팜이 과거에 수주 물량을 맡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정말 승인이 나게 되면 이 포텐셜이 더 터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터지지 못하게 된다 하면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근에 주가가 솔직히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주가가 왜 빠졌냐면 이 금리에 대한 증시 조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박셀바이오의 임상전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서서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 구간의 지지라인 것처럼 이 구간의 지지라인 과거에 또 저항 라인이 돼주었던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될 시 이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이 중장기 평선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으로 좀 받쳐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수급 현황을 보신다면 이 기간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밑에 잔뜩 깔려있는 만큼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이탈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SK바이오 죄송합니다. 이 ST팜 같은 경우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성을 더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하고 이 ST팜의 중요한 부분들 제가 빠짐없이 모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